자본주의의 시계가 가장 바쁘게 돌아가야 할 오후 12시 30분. 하지만 2025년 동네 중국집의 풍경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한 침묵에 잠겨 있습니다. 과거라면 문 밖까지 길게 늘어섰을 대기줄은 온데간데 없고 식당 안에는 켜진 TV 소리만이 텅 빈 테이블 사이를 공허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주방에서 쉴 새 없이 들려오던 육중한 웍소리와 면을 내리치는 타격음은 사라졌고 그 자리를 배달앱의 기계적인 주문 알림음만이 간헐적으로 대신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던 철가방의 시대는 끝났으며 오토바이의 굉음과 함께 신속하게 배달되던 짜장면의 낭만은 차가운 경제 논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은 텅 빈 홀을 보며 한숨을 내쉬지만 소비자들은 요즘 중국집은 가격만 비싸고 예전 그 맛이 나지 않는다며 냉정하게 등을 돌립니다. 동네마다 하나씩은 꼭 있던 중식당들이 소리 소문 없이 간판을 내리는 현상은 단순한 불황의 여파가 아닌 구조적인 멸종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많던 동네 중국집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으며 우리의 입맛을 사로잡았던 그 진한 풍미는 어디로 증발해버린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부터 맛의 변질과 경제적 모순이 뒤엉켜 무너져가는 중식 생태계의 참혹한 현장을 낱낱이 파헤쳐보려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옛날 짜장면 맛이 안 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한 추억 보정이 아니라 명백한 조리, 과학적 근거가 있는 사실입니다. 과거 중국집들이 사람들을 줄서게 만들었던 고소한 맛의 핵심 비결은 바로 돼지 비계를 정제해 만든 라드, 즉 돼지기름에 있었습니다. 춘장을 이 라드에 볶아낼 때 폭발하듯 터져나오는 동물성 지방의 묵직한 풍미는 식물성 기름이 흉내낼 수 없는 깊고 진한 맛의 원천이었습니다. 하지만 1989년 대한민국을 강타한 이른바 우지파동 사건은 중식업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역사적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공업용 소기름을 썼다는 잘못된 보도로 인해 동물성 기름 전체가 건강에 적으로 낙인 찍혔고 중국집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라드를 버려야만 했습니다. 콩기름이나 옥수수유 같은 식물성 식용유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짜장면 특유의 구수하고 진한 향은 사라지고 기름지고 느끼한 맛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라진 지방의 풍미를 메우기 위해 주방에서는 필사적인 대안을 찾아야 했고 그 결과 선택된 것이 바로 설탕과 화학 조미료의 대량 투입이었습니다. 고소함이 빠진 자리를 자극적인 단맛과 감칠맛으로 억지로 채우다 보니 짜장면은 더 이상 요리가 아닌 설탕 범벅의 간식이 되어버렸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는 진짜 춘장의 맛을 잃어버린 채 조미료가 빚어낸 가짜 맛에 길들여져 온 셈입니다. 결국 원가 절감이나 기술 부족 이전에 사회적 이슈가 강제한 식재료의 변화가 우리 식탁의 질을 떨어뜨린 첫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소수의 노포들은 직접 라드를 뽑으며 그 맛을 유지하려 애쓰지만 대다수 동네 중국집은 편리하고 저렴한 식물성 식용 유통을 놓지 못합니다. 1989년의 그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대한민국 중식의 맛을 영구적으로 하향 평준화시킨 결정적인 방아쇠가 되고 말았습니다. 맛이 변한 것은 비단 재료 때문만이 아니며 더 심각한 문제는 효율성이라는 명목하에 철저히 망가져버린 조리 시스템에 있습니다. 본래 중식의 생명은 주문과 동시에 센 불에 웍을 돌려 재료를 볶아내는 즉석 조리에 있었지만 지금은 그 원칙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치솟고 배달 속도 전쟁은 치열해지다 보니 주방장들은 아침 일찍 거대한 솥에 짜장 소스를 한꺼번에 볶아두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온종일 보온통에 담겨 뜨거운 열기를 견디는 소스 속에서 양파와 양배추는 숨이 죽어 곤죽처럼 물러버리고 맙니다. 고기 또한 육즙이 다 빠져나와 타이어처럼 질겨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달 짜장면에서 아삭함을 느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갓 볶은 간짜장의 풍미를 기대했던 소비자들에게 배달되는 것은 몇 시간째 열기 속에 방치되어 생기를 잃은 음식물에 불과합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면발의 상태인데 배달기사가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식당들은 꼼수를 부리기도 합니다. 면이 땜지 않게 하려고 면 강화제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미리 삶아둔 면을 사용하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소화가 안 될 정도로 질깃한 고무줄 같은 면발에 채소의 단물까지 다 빠져나온 밍밍한 소스가 부어지니 맛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비용을 아끼고 시간을 벌기 위해 선택한 이 시스템이 결과적으로는 손님의 입맛을 쫓아내는 자충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조리 방식의 변화는 2025년 현재 배달앱 리뷰창을 도배하는 음식이 식어서 왔다, 채소가 물러터졌다는 악플의 근본 원인입니다. 주방의 편의를 위해 희생된 맛의 퀄리티는 소비자들의 외면을 불렀고 이는 다시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갓 볶아낸 요리의 온기는 사라지고 효율성만이 지배하는 차가운 주방에서 동네 중국집의 경쟁력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서 15년째 덕배 반점을 지키고 있는 58세 김덕배 사장님은 오늘도 배달앱 정산 화면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이번 달 앱에 찍힌 총 주문 금액은 무려 3천만 원. 겉으로 보기엔 남부럽지 않은 대박 가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과거 철가방을 들고 직접 배달하던 시절에는 이 매출이 오롯이 사장님의 주머니로 들어왔지만 지금은 숫자에 불과한 허상일 뿐입니다. 김 씨의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이 돈들은 가게 문턱을 넘기도 전에 플랫폼이라는 거대한 파이프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가장 치명적인 구멍은 기형적으로 변해버린 배달 수수료 구조인데 이것이 김덕배 씨의 수익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건당 4 영원히 넘는 배달 대행비는 기본이고 중개수수료와 가게 노출을 위한 깃발꽂기 광고비까지 제하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매출의 30%가 공중으로 증발해버리는 구조 속에서 팔면 팔수록 배달 대행사와 플랫폼 기업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식자재비와 임대료, 전기세 등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 비용을 모두 제하고 나면 현실은 더욱 처참합니다. 김덕배 씨가 한 달 꼬박 일에 손에 쥐는 순수익은 고작 148만 원. 이는 쌓인 가족의 생계비는커녕 용돈 수준에 불과합니다. 2025년 기준 최저임금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하루 12시간 뜨거운 불 앞에서 웍을 돌린 대가치고는 너무나도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가게에 고용한 아르바이트생보다 정작 사장님 본인의 월급이 더 적은 이 비현실적인 상황은 비단 덕배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할수록 더 가난해지는 기이한 역설은 대한민국 자영업자 대다수가 겪고 있는 소리 없는 비명입니다. 더욱 숨막히는 것은 돈이 도는 속도, 즉 현금 흐름이 막혀버렸다는 점인데 이것이 사장님들을 벼랑 끝으로 밉니다. 손님은 오늘 결제했지만 카드사와 배달앱의 정산 주기는 최대 일주일까지 걸려 당장 내일 아침 식자재를 살 현금이 없습니다. 장부상으로는 흑자임에도 당장 쓸 돈이 없어 폐업 위기에 몰리는 흑자도산의 공포가 매일 밤 김덕배 씨를 괴롭힙니다. 결국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고금리 카드론을 알아보거나 지인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며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대한민국에서 짜장면이라는 음식은 단순한 한 끼 식사를 넘어 서민 음식이라는 강력하고도 무거운 문화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밥 가격이 1만 원을 넘겨도 물가 탓이라며 이해하는 소비자들도 유독 짜장면 가격이 8영원을 넘어서는 순간 날 선반응을 보입니다. 수십 년간 우리 머릿속에 각인된 짜장면은 싸야 한다는 심리적 마지노선은 사장님들에게 가격을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게 하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방 안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처참하기 그지없는데 원재료 가격 폭등은 이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면의 주원료인 밀가루부터 튀김용 식용유, 양파 가격까지 2025년 현재 모든 식자재 물가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목을 조여옵니다. 원가는 30% 이상 올랐지만 메뉴판 가격은 500원 올리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진퇴양난 속에서 위험한 선택이 강요됩니다. 가격을 올릴 수 없다면 남은 방법은 단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원가를 깎아내리는 스텔스 가격 인상뿐입니다. 국산 생고기 대신 냄새나는 저렴한 수입산 냉동육을 섞어 쓰고 비싼 양파 대신 전분을 더 풀어 걸쭉하게 양을 불립니다. 사장님들도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품질과의 타협이 불가피하다며 스스로를 합리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품질 저하는 결국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알아차리게 되고 이 집 변했다는 소문과 함께 발길이 끊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원가 압박에 재료질을 낮추면 맛이 떨어지고 맛이 없으니 손님이 줄어드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동네 중국집을 말라 죽이고 있습니다. 과거 동네 중국집이 누렸던 최고의 특권은 배달시장의 독점적 지위였으며 전화번호부 책자의 가장 앞면은 언제나 그들의 차지였습니다. 뭐 시켜 먹을까? 라는 질문의 답이 짜장면 아니면 짬뽕으로 귀결되던 그 시절, 중국집은 경쟁자가 없는 절대 강자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지금 배달앱이라는 디지털 전장이 열리면서 중국집은 치킨, 피자, 햄버거, 커피와도 경쟁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선택지 중 하나인 n분의 1로 전락해버린 중국집은 과거의 영광을 잃고 무한 경쟁의 바다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더욱 뼈아픈 실책은 강력한 무기였던 자체 무료 배달 시스템의 붕괴인데 이것이 가격 경쟁력을 갉아먹는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소비자는 배달비가 아까워 지갑을 닫고 가게는 대행비 부담에 허덕이는 이중고 속에서 중국집의 가성비는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플랫폼 내의 별점 시스템인데 맛보다는 리뷰 하나에 가게의 운명이 좌우되는 살얼음판과도 같습니다.
수십 년 웍을 돌려온 장인의 자부심보다 리뷰 이벤트로 주는 콜라 한 캔이 더 중요해진 기형적인 생태계가 주방을 지배합니다. 지금 동네 중국집 주방은 그야말로 노인들의 전쟁터가 되어버렸는데 이는 중식 조리 과정이 상상을 초월하는 고강도 노동이기 때문입니다. 한여름 40도가 넘는 살인적인 열기 속에서 무거운 웍을 돌려야 하는 작업은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3D 업종의 끝판왕입니다. 관절이 닳고 화상을 입는 것이 일상인 이 가혹한 환경을 버틸 수 있는 건 오직 평생을 주방에서 늙어온 베테랑들 뿐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술을 전수할 다음 세대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도제식 교육의 붕괴이며 이것이 중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듭니다. 설거지부터 시작해 어깨너머로 불 조절을 배우던 도제 문화는 사라졌고 아무도 최저시급을 받으며 밑바닥부터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 쌓아온 노포의 비법과 손맛은 후계자를 찾지 못한 채 늙은 주방장의 은퇴와 함께 영원히 소멸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전문 기술이 없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이나 한국인의 입맛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뿐입니다. 불맛을 낼 줄 모르는 이들이 주방을 차지하면서 식당들은 누구나 쉽게 만드는 공장제 시판 소스에 의존하는 쉬운 길을 택합니다. 어딜 가나 맛이 똑같고 맛없다는 소비자의 불만은 인력난 때문에 선택한 인스턴트 조리가 불러온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한때 전통과 내공의 상징이었던 허름한 노포의 외관도 이제는 소비자들에게 비위생적이라는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기름때 낀 타일과 폐쇄적인 주방 구조는 2025년의 깐깐한 위생 기준 앞에서 더 이상 낭만이 아닌 공포를 안겨줍니다. 여기에 혈당 관리와 저탄고지 식단이 상식이 된 시대 흐름은 탄수화물 폭탄인 짜장면을 죄책감 드는 음식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단순한 폐업의 물결이 아니라 우리가 알던 동네 중국집이라는 생태계 자체가 멸종하는 과정입니다. 향후 중식 시장은 어중간한 동네 식당들이 사라지고 극과 극의 형태만 살아남는 기형적인 모래시계 구조로 재편될 것입니다. 한쪽에는 호텔 출신 셰프가 최상급 식재료로 만드는 수만 원대 프리미엄 중식당만이 살아남아 특별한 날에만 가는 고급 공간이 됩니다. 반대편에는 철저하게 가격 경쟁력만을 앞세운 초저가 배달 전문점이나 거대 자본이 투입된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시장을 장악할 것입니다. 이들은 숙련된 주방장의 손맛 대신 본사에서 공급받은 대용량 소스를 데워 붓기만 하는 조립식 조리로 맛을 획일화합니다. 결국 우리는 비싼 돈을 주고 고급 요리를 먹거나 공장에서 찍어낸 인스턴트 짜장면을 먹어야 하는 양자택일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슬리퍼를 끌고 나가 편하게 한 끼를 해결하던 웍소리 요란하고 인심 넉넉했던 그 친근한 중국집은 역사책 속으로 사라질 운명입니다. 자본과 효율성의 논리가 지배하는 2025년의 차가운 외식 시장에서 사람 냄새나던 동네 반점이 설 자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삿짐을 나른 뒤 신문지를 깔고 둘러앉아 먹던 짜장면, 졸업식 날 가족들과 함께했던 탕수육의 기억은 이제 박물관에나 남을 것입니다. 그 검은 소스 안에는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탄수화물을 넘어 우리 삶의 희로애락과 시대를 관통하는 따스한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편리함을 쫓아 배달 앱을 켜고 가성비를 따지는 사이 그 투박하지만 정겨웠던 맛은 소리 없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지금 동네 중국집의 몰락은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 생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와 구조적 모순이 만든 필연적 비극입니다. 인건비 상승, 플랫폼 독점, 식자재 폭등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 골목 상권을 덮쳤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진짜 춘장의 고소함과 갓 볶아낸 간짜장의 아삭함을 기억하는 마지막 세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텅 빈 가게를 지키던 김덕배 씨는 깊은 한숨과 함께 낡은 철가방을 내려놓고 가게의 셔터를 천천히 내립니다. 드르륵거리는 셔터 소리와 함께 덕배 반점의 간판불이 꺼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한 시대도 그렇게 저물어갑니다. 비싸고 맛없어진 짜장면을 탓하기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안타깝기만 합니다. 동네 중국집의 몰락, 그것은 어쩌면 낭만이 사라지고 효율만이 남은 삭막한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자화상일 것입니다. 중국집이 사라진 그 빈자리는 은퇴자들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뛰어든 저가 커피와 치킨집들이 채우지만 그곳 역시 잔혹한 레드오션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 집 건너 한 집이 망해 나가는 대한민국 프랜차이즈의 처참한 성적표와 화려한 간판 뒤의 눈물을 공개하겠습니다.